굉장히 유의미한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제목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국민 가수로 진화한 트로트 영웅 임영웅. 트로트의 영웅이라고 하면 좀 너무 폭이 좁죠? 이제 트로트라는 단어를 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국민 가수로 진화한 영웅 임영웅 뭐 이렇게 해도 돼. 히어로 임영웅 뭐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내용 같습니다. 이 기사는요, 왜 제가 유의미한 기사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임영웅 씨의 고척돔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와 함께, 그리고 임영웅 씨가 우리 가요계에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팬들 여러분께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이 기사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영웅시대 덕분에 상남자 됐다 라면서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임영웅 씨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영웅시대 덕분에 상남자 됐다. 정말 상을 많이 받았다. 이런 거죠. 2016년 데뷔해서 6년 만에 I'm Hero로 114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하면서 올 연말 시상식의 주요 부분을 휩쓸고 있다. 그거에 대한 팬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것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것처럼 11월 26일 날 멜론 뮤직 어워즈에서도 올해 아티스트, 올해 앨범 등 5관왕에 올랐고 12월 1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도 올해 스테이지 등 4관왕을 차지하면서 명실상부 대상 아티스트로 거듭났다. 모든 상이든 최관왕, 가장 많이 상을 받죠. 다른 가수들이 좀 무한할 정도로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TV조선 내 이름 미스터트롯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하지만 임영웅은 다른 톱7과는 달랐다. 전속 계약 기간 동안에만 TV조선에 출연했던 그는 방송 활동을 과감하게 접고 오로지 앨범과 공연에만 집중했다. TV를 틀면 볼 수 없었던 그가 앨범을 구매하지 않고 공연장에 오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아티스트가 된 것이다. 여러분들 정말 대스타들은 예능에 막 나오지 않잖아요. BTS가 막 예능 나오고 노래 부르고 그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스케줄에 시달리다 보면은 자기 노래 그리고 자기 공연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말로 선택과 집중해서 꼭 가야 할 곳과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곳을 선정하고 또 쉴 수 있을 만한 시간들을 충분히 보장해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급 위에 올라가면 그렇게 예능 출연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임영웅 씨는 그런 레벨에 올라섰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이야기죠. 자, 임영웅에게 몰표를 선사하며 그를 미스터트롯 진의 자리에 앉힌 영웅시대는 자연히 그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음원 플랫폼과 공연장 앞으로 이동했자. 자, 영웅시대 우리 영시분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보여준 화력은 기대 이상이다. 시청률 1% 안팎인 엠넷, 쇼미더머니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면 10대, 20대 팬덤에 힘입어서 경연곡으로 음원 차트가 도배된다. 마찬가지로 미스터트롯 마지막 회 시청률 35.7%를 기록한 5, 60대 팬덤은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냈다. 임영웅이 발표한 신곡이 음원 차트 1위가 되진 못해도 그가 발표한 곡을 차례차례 플레이리스트로 추가하고 다운로드를 하면서 전 곡이 음원 차트 붙박이가 되도록 만든 것이다. 즉, 임영웅의 실력과 그리고 팬들의 지극한 사랑과 열성으로 이 자리까지 서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12월 3주차 멜론 주간 차트를 살펴봐도 지난 발표한 사랑은 늘 도망가가 22위를 비롯해서 100위권에 무려 8곡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 서클 차트 수석위원은 지난 11월 음원 400위권 중 임영웅 노래가 16곡으로 점유율 6.2%를 차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가수의 노래가 6.2%나 차지하는 건 정말 경이롭다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규 1집을 발표한 지난 5월부터 7개월째 가수 점유율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6월, 10월 400위권에 포함됐던 곡이 14곡이었다면 11월 더블 싱글 폴라로이드와 런던보이를 발표하면서 2곡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면서 김희연 얘기합니다. 신곡이 나오면 이전에 발표했던 9곡은 차트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임영웅은
두 곡, 이미 발표했던 곡과 신곡이 더해져서 추가돼서 정말 그렇게 추가되는 거 차트에 날 수 있는 건 딱 2명, 아이유와 이명옥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월 기준 아이유는 400위권에 19곡이 올라서 점유율 3.7%를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유율로 봤을 때는 이명옥 씨가 아이유 씨의 2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정말 대단하죠. 공연장은 이러한 감정이 여실히 드러나는 곳이다. 40세 이상 관람가 공연에서 8세부터 100세까지 다양한 연령대 관객을 만나볼 수 있다. 공연마다 연령별 출석 체크를 진행하는 이명웅은 모든 나이대가 다 있는 신기한 공연장이라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했다. 정말로 여기에서 보시면 3대가 왔습니다. 인천에서 온 70대 팬 정모 씨는 딸, 손녀, 그리고 자신까지 3대가 함께 온 공연이 처음인데 어색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명웅 씨의 정말 레퍼토리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트롯이면 트롯, 발라드면 발라드, 팝이면 팝, 뭐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도 좋고 손녀도 좋고 할머니도 좋은 공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웅시대 팬덤 컬러인 하늘색 점퍼를 입고 응원봉을 들고 있는 모습은 관객들의 나이 차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맞죠? 맞습니다. 그가 앙코르 콘서트에서 선보인 셋 리스트 역시 다채로웠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7개 도시에서 21차례 공연을 진행하면서 무려 17만 명을 모은 지 불과 넉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전혀 다른 공연으로 탈바꿈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매번 팬들께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 곡 다시 선택하고 무대 다시 연습하고 춤 연습하고 세트장 다시 만들고, 와, 이거는 진짜 이명웅 씨만이 가능한 콘서트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웬만한 아이돌 그룹도 객석을 다 채우기 힘든 고척돔에서 양일 3만 6천 명을 동원했다. 앞서 12월, 2월부터 4일 부산에서 사흘간 3만 4,500명을 만난 그는 단순한 앙코르 콘서트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공연이라는 소식을 들었냐? 신흥 콘서트 맛집이라고 자부했다. 아주 입담이 LA보이가 되어보겠다면서 2월 10일, 11일 LA 돌비 시어터 공연 소식을 발표할 때도 자신감이 묻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명웅 씨 기사를 아주 제대로 잘 쓴 것 같습니다. 그가 작사, 작곡에 참여한 런던보이는 새로운 공연의 주춧돌이 되어줬다. 한쪽 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의 활주로에 착륙한 비행기에서 내리는 모습으로 등장한 이명웅은 영국 군의병 차림의 백댄서와 함께 앙코르 공연의 폼을 열었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이문세의 원곡을 리메이크하며 KBS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OST로 사용된 사랑은 늘 도망가를 부를 때는 터키의 카파도키아 상공에 떠있는 열기구를 연상케 했고, TVN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선 공개된 동명곡을 부를 때는 드라마 속 배경처럼 제주의 푸른 바다가 넘실대며 세계 여행을 하는 기분을 선사했다. 또 3시간 동안 부른 26곡 중에 트로트 비중은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1집에 수록된 사랑해요 그대를과 사랑역, 미스터 트롯, 이전에 발표한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따라따라 등 4곡을 묶여서 최근에 발표한 곡부터 예전까지 발표한 곡까지 이명웅 트로트 메들리로 엮어서 들려드리니 감회가 남다르다 말할 정도였다. 그리고 즉석에서 관객들이 요청하는 소나기, 미워요, 두 주먹 등을 한 소절씩 부르면서 아쉬움을 달랬다. 미스터 트롯 경연 당시 선보인 노래 중에서는 김광석의 어느 60대 부부 이야기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그만큼 이명웅 씨가 굉장히 다채로운 곡들로 선사했다. 그리고 트로트는 얼마 부르지 않았음에도 이명웅 씨가 그만큼 많은 곡들을 잘 소화시켰고 또 잘 불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다양한 장르로 오갈 수 있는 가수인지를 보여준 데 집중했다. 이적이 작사 작곡한 발라드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필두로 국회 이명광과 함께한 아이브의 애프터 라이크,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루이스 폰시와 데디 양키의 라틴팝, 데스파시도 등으로 무대를 뜨겁게 달궜다. 그리고 래퍼 고니 레게 힙합곡 아비앙토를 언어 유희로 풀어낸 영상 아비안도, 백성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음악을 만드느라 고심하는 건행국 5대 영종으로 등장해서 사극 연기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주철원 PD가 얘기합니다. 스타 PD죠. 트로트의 3대 정서는 한, 흥, 정인데 이명웅은 곡에 맞춰서 완급을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다른 사람의 곡을 커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꾸준히 자신의 히트곡을 만들어내가는 것도 성공 요인이다 라고 짚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또 이명웅은 400석에서 시작해서 4,000석, 4만석에서 공연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생생하게 꿈꾸면 언젠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그 꿈을 놓지 않도록 하겠다. 고척 지붕을 오늘 날려보자! 라면서 만끽했다. 돔 공연할 수 있는 아티스트 반열에 오르는 순간을 만끽했다. 그리고 4만석 공연장 오픈했는데 다 안 차면 어떡하냐라고 팬들을 터벅이도 했다. 네, 아주 여러분들 이거 사실은 이 콘서트장에 가셨던 분들 또 여러 가지 리뷰 영상을 보신 분도 많을 텐데 또 다시 이렇게 들어도 또 그날의 분위기가 생생하게 떠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명웅의 몸값은 사실상 특정 불가다. 나훈아, 심수봉 등 대선배에 이어서 지난해 말 KBS 송년 특집 단독쇼 We Are Hero로 이명웅을 노 개런티로 진행하거나 지난 11월 TV조선에서 방영된 전국 투어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I'm Hero로 이명웅 101 정도를 제외하면 방송 출연은 거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출연료를 책정할 수 없는 탓이다. 트로트 가수의 주 수입원인 행사도 뛰지 않으니 개런티도 할 수 없다. 다만 1년 기준 4억 원가량의 광고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상반기 5편의 광고 촬영을 했으니 약 20억 원 정도의 광고 매출을 올렸다고 추정할 뿐이다. 이게 가장 정확하죠. 이명 씨는 지금 광고 출연 외에는 행사를 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콘서트 외에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몸값이 얼마라고 측정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명 씨가 행사를 뛴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가장 몸값이 비싸고 가장 인기가 많은 가수겠죠. 하지만 이명 씨를 사랑하는 팬들과 소속사 입장은 이명 씨에게 그렇게 무리한 스케줄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명 씨를 어디 지방 행사장에서 볼 수 있는 날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전해드리는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